법철학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법, 도덕성, 윤리성 이렇게 세 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은 세 가지 근대적 주체들이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의 권리 혹은 이 주체들이 따라야 하는 세 가지 유형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주체는 소유자, 행위자, 그리고 공민 혹은 국민입니다. 같이 하나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적 주체의 형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소유하는 자, 즉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해겔은 소유자의 권리와 법을 추상법 혹은 추상적 권리라고 명명합니다. 법적 인격, 소유, 계약, 형벌 등이 법철학의 첫 번째 장인 추상법 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해겔의 확장된 법 개념에서 이것들은 단지 법 혹은 권리의 첫 번째 단계를 이룰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법을 해겔이 추상적인 법, 추상적인 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한 인간이 내면적으로 어떤 욕구나 의도,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고 다른 인간들과 관계에 맺으면서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완전히 추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해겔의 법철학은 인간의 정신적 삶 중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 모두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해겔의 법철학은 그의 정치사회 철학이 담겨있는 저작이다라고 간주되는 것이죠. 법철학을 이룬 두 번째 장인 도덕성 장은 특정 의도, 목적, 기획 이런 것을 가지고 행위하는 행위자를 다룹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벗어난 행위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양심, 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이 어떻게 법이나 권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자연스럽게 가지실 수 있을 건데요. 해겔은 자신의 양심적인 통찰에 따라서 행위할 권리가 근대적 주체의 권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사실 매우 근대적인 것이고 동시에 양심의 권리이기도 한 거죠. 세 번째 근대적 주체의 형태는 객관적인 제도를 주관적 심정으로 내면화한 공민입니다. 그리고 해겔은 이 공민의 권리나 법을 법철학의 세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윤리성 장에서 다룹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해겔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이것은 칸트에게서는 전혀 없었던 구별이죠. 사실 권리나 법이 실제로 실행되고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회, 정치, 현실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성격이 다른 여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겔은 이 윤리적 현실 영역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건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경제 영역인 부르주아 시민사회, 그리고 세 번째 국가입니다. 즉 근대사회는 가족윤리, 경제윤리, 정치윤리라는 세 윤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영역마다 고유한 권리와 법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해겔의 법철학은 이렇게 세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각 장의 주인공인 소유자, 행위자, 공민은 서로 분리된 세 가지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근대적 주체가 지니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헤겔은 이 세 형태의 근대적 주체가 가지는 권리 혹은 법을 병렬적으로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단계에 따라서 다룹니다. 자,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자가 갖는 권리 또는 소유자가 따라야 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출발 개념은 인격이라는 개념인데요. 인격은 독일어, 헤겔이 쓰는 독일어로는 페르손, 그리고 영어로는 person인데요. 인격은 각 인간이 개별 인간으로서 갖는 자격입니다. 한국어인 우리말로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인품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에서는 a person이라고 하면 그저 사람 한 명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person은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나 인간의 자격을 갖는 개인을 의미할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만 같은 바로 이 개념이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이며 또한 법과 권리의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인격의 개념은 모든 인간을 각기 인격으로서 동등하게 혹은 평등하게 만들어줍니다. 각 개별 인간의 인격은 동등합니다. 혹은 평등합니다. 인격의 동등성은 모든 인간은 성별, 성적인 지향, 종교, 국적, 인종, 능력, 계층, 재산, 장애 여부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인격을 갖는다는 데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격은 아주 근대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 인격의 개념은 각 개인이 가진 개별적인 차이를 다 추상해버리기 때문에 동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격들은 추상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헤겔은 한 인간이 갖는 인격의 권리를 규정하는 권리나 법을 추상적인 권리, 추상적인 법이라고 부릅니다. 추상적인 법은 각 개인에게 인격일 것을 그리고 타인들을 인격으로서 존중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 하나의 인격이기 위해서는 다른 인격들에 대한 존중이 필수 요건입니다. 인격은 개인들이 맺는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거지 하나의 고립된 개인의 내속된 어떤 성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은 한 인격은 곧 동등한 인격들 가운데서만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서 확립되는 인격 개념은 소유의 개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헤겔의 말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의 자유가 기독교에 의해서 꼽히기 시작해서 비록 인류의 작은 부분에서나마, 여기서는 바로 유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작은 부분에서나마 보편적인 원리가 된 지도 1500년이 되었다. 하지만 소유의 자유가 여기저기서 원리로 인정받게 된 것은 말하자면 바로 엊그제부터다. 여기까지가 헤겔의 말인데요. 즉, 인격과 소유의 결합이 근대적 자유의 원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위에서 살펴본 사회계약론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소유의 자유는 근대인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비단 헤겔에게서뿐 아니라 로크와 같은 다른 여러 유럽의 사상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헤겔은 특히 법적인 소유와 물리적인 점유를 구별합니다. 점유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자연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가지는 거죠.
하지만 소유는 법적이고 권리의 차원에서 뭔가를 가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점유는 욕구의 관점에서 성립된 단어이고요. 소유는 자유의 관점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에 주인이 없다면 누구나 점유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지고 제한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물건을 점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이때 바로 충돌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는 나의 소유물, 즉 여기에는 육체와 생명도 포함되는데요. 나의 소유물은 나의 자유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혹은 나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삽입된 어떤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권리나 법의 차원이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의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각 개인 간에는 자유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소유의 권리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어서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법철학의 제1장인 추상법장에서 다룬 것은 소유권 혹은 계약과 같은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철학 2장인 도덕성 장에서 다루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권리들입니다. 헤겔은 근대적 행위자가 가지는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만족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만족, 다른 말로 쾌, 안락, 행복, 안녕 등등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추구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바가 없이 그때그때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 만족의 권리는 자고로 자명한 원리였던 게 아니라 근대에 들어서 확립된 것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행복론의 범형이었는데요. 모델이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하고 신적인 것을 관조하는 데서 얻는 쾌감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근대의 세속적인 행복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헤겔은 이 주관적 만족의 권리를 특수성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자, 헤겔의 말을 같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만족을 찾을 주체의 특수성의 권리, 혹은 같은 말이지만 주관적 자유의 권리는 고대와 근대의 차이를 이루는 전환점이자 중심점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근대적 행위자가 갖는 권리는 주관적 통찰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의미는 주체는 스스로가 맞다고 인지한 것만을 혹은 옳다고 인지한 것만을 인정할 자유 그리고 권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헤겔의 말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고 통찰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는 주체의 최고의 권리이다. 물론 근대적 주체의 권리이죠. 이것은 근대적인 양심의 자유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법철학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인 윤리성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